2023년 12월 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오랜만에 1부, 2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제 에피소드에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질문이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쭉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2부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두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원래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과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막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좀 여유 있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릴 때 제가 제 답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답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녀석, 경제라는 녀석은요, 수학처럼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답변을 쭉 생각을 쭉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100%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좀 방송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당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좋다지만 결국 경제가 나쁘면 증시도 나빠질 텐데 왜 자꾸 상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 예전에는 뭐 6개월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은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그 말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쌈박한 개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제가 방송에서 주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이슈를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금방 지루함을 느껴서 계속 다른 이슈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슈를 땡겨 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뭐 앞에 있는 미래 재료를 땡겨 쓰는 거지 그게 경기를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면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게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내년 3월 달에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요, 미래 이슈를 땡겼어요라고 하지만 그 미래 이슈조차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놈의 미래 이슈,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슈를 땡겨다가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아니,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데 왜 경기 나쁜 건 생각을 못하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증권회사에 근무를 한다면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저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주식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제 손님들 어떻게 제가 더 늘리고 더 돈을 많이 땡기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증권사 브로커로 근무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아야지만, 좋을 이슈들이 많아야지만 고객한테 돈 좀 더 투자하십시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증권사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주식이 올라가길, 내가 돈을 벌길 바라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가장 바보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하고 나쁜 소식은 회피하고 싶고 이런 욕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를 띄우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거를 포장해 놓고는 증시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억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튀어나와서 연준이라든가 뭐 ECB 이런 애들이 금리를 다시 초저금리를 쫙 만들어놔서 유동성을 확 푼 다음에 그 엄청난 유동성으로 정말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돈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이런 유동성 장세도 있습니다만 거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뭔가 빵 터져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초저금리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증시도 아닌데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경기 나쁜 거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냥 계속 부푼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맞물려서 두 번째 질문. 혹시 미국 이외 뭐 타국가에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 좋은 사건으로 예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IMF가 터졌을 때 정부는 알았지만 국민들은 몰랐죠. 어느 순간에 뻥 터진 겁니다. 세상에요. 어느 순간에 없다가 뻥 터지는 게 없어요. 그죠?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먼 사태를 다룬 영화인데 그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 분명히 윗대가리들, 그 담당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몰랐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터졌을 때 어떤 진짜 신호가 탁 오면은 좋은데 걔네들이 일단 숨기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뭐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경제 침체 같은 경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을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요, 어찌 보면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고도 남았었어야 되는데 걔네는 일단 폐쇄시키고 정부가 강력하게 막 난도질을 해서 막 정리해버리고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분명히 중국 어딘가에서는 막 힘들고 죽고 망가지고 엉망진창 개판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면서 이게 숨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게 자연재해든 아니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후유증이든 어디서 뭔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죠.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전해드리면 제가 왜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제2의 리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미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자랑질하면서 리먼 사태처럼 터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한 근거가 뭡니까?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진 다음에 미국이 너무 쪽팔려서 세상에 어떻게 월가가 그렇게 무너집니까? 너무 쪽팔려서
얘네가 그때부터 은행들의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요, 너무 그때 쪽팔리다 보니까 해마다 진행하는 대형은행들의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요, 점점 더 아주 세게 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서 만약에 2008년도 상황이었으면 이겨낼 수 있어, 없어,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리먼 사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뭐라 하면 체력을 만드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형은행들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야기하면서 리먼 사태는 터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소형 은행들이기 때문에 뭐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파산했지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결국 대형은행이 흡수합병 돼버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격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던 거는 충격이 오긴 오지만, 그러니까 충격이 처음 딱 왔을 때는, 이거 그때처럼 엄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쫄보가 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당장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이거 리먼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쫄보가 됐었다가 금방 긴장감이 풀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악재가 우리가 한 번쯤 겪었었을 것 같은 그런 악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견뎌낼 수 있고요. 자연재해 같은 거야 뭐 소실 그건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다 뭐 이런 자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5%의 높은 기준금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은 건설사 벌어매기느라고 금리 인상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한 5%, 6%, 7% 되는 이런 기준금리에 좀 익숙했더라면 충격이 없을 텐데 우리는 뭐 거의 제로금리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2008년도 제로금리, 뭐 초저금리를 한번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막 돈을 이제 막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는 높은 금리를 다시 느끼기도 전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즉, 우리 몸이 이 투자자들의 이 마인드와 정신 상태와 이 몸뚱아리가 너무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써드릴까요? 되게 잘 살던, 되게 잘 살아서 맨날 뭐 신선한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정말 라면만 매일 먹는다.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누렸던 게 있잖아요. 누렸던 그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만끽했던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미국의 5% 기준금리 이게 우리가 굉장히 버거워하는 거죠. 버거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높은 기준금리, 이게 말이 기준금리지 사실 대출금리 같은 건 더 높을 거니까 초저금리를 겪던 사람들이 그 높은 금리를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개인이든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뭔가 분명히 이 고금리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나 죽겠소 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초저금리, 제로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5%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 힘든 금리를 뭐 내년 뭐 연말 뭐 내년 여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전 못한다고 보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슈가 어떻게 나올 때마다 과연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될지, 그다음에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지 않은지 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큰 변동성은 개미털기라고 하는데 만약 개미털기라면 왜 하는 건가요? 어떤 전문가가 그랬나 봐요. 예, 주식시장 변동성이 개미털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개미털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미라는 표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 털기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개인들 털기, 개인들이 못 견디고 시장을 좀 떨어져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죠. 그래야지 몸이 가벼워진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근데 미국 주식은요. 글쎄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은요, 일단, 우리처럼 막 직접 투자가 활발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 마인드라든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기본 자체가 대한민국이랑 약간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허접하다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개미털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저는, 예, 글쎄요. 모르겠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개인털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왜 하느냐.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지 재밌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한 10분을 1,000만 원씩 한 종목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라고 제가 신호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0만 원씩 10명이면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인데 이 1억이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거 뭐지?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세요, 지금. 두 번째, 매도 주문을 내잖아요. 자, 뭐 7% 정도에서 이제 매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매도 주문을 쭉 내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밀립니다. 왜요? 매물대가 확 생기거든요. 저를 포함한 이벤트 하시는 10분은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저 뭐지? 나 올리려고 하는데, 나 움직이려고 하는데 쟤 뭐지? 나 쟤랑 같이 못 가겠어. 쟤 떨궈내야겠어.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빼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한테 12월 달 주식시장 그리고 내년 주식시장은 진짜 개인들 정신 못 차리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막 테마주 막 쭉 올랐다가 윗골이 남기고 쭉 밀리고 쭉 올라가고 막 상한가 갈 것처럼 막 분위기 잡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쭉 밀리고 그럼 개인이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15%에 샀어요. 플러스 15%에 샀어요. 분위기는 막 상한가 갈 것 같아. 막 22%까지 으쌰으쌰 올라가요. 그러면 야, 좀 있으면 상한가 매도해야지. 근데 상한가 못 가고 쭉 빠져가지고 막 종가 기준으로 뭐 플러스 1, 2% 이렇게 마감. 이러면 개인들 완전 멘붕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윗꼬리는 안 돼. 윗꼬리는 위험해. 윗꼬리 했던 뭐 해야 돼? 손절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에 샀어요. 쭉 상한가 못 가고 22%에서 못 팔다가 쭉 밀려가지고 뭐 플러스 3, 4%에 그냥 손해보고 나온 거잖아. 15%에 샀으니까. 무려 만약에 3%에 팔았다고 하면 무려 12%를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 또 다른 테마를 가요. 또 똑같이 매매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면 또 다시 또 쫙 끌어올립니다. 개인들이 나 더 이상 매매 못해. 나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증시가 전개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진짜 돈 벌 것 같다. 아주 주식이야. 아주 개인 투자자들 진짜 똥줄타게 만듭니다. 제가 완전 주식 분위기가 그래요. 정치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무슨 뭐 바이오 테마주, 뭐 요소수 테마주, 무슨 폐렴 테마주 지금 난리 부르스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예를 들면 12% 손해본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서 그걸 또 빨리 만회하고 싶으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또 다른 테마주. 오늘은 또 테마주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정치 테마주네. 그럼 또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당하고. 또 이것도 아닌가벼. 그러고 바이오 테마주 들어가서 또 똑같이 당하고.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유, 나 주식 못하겠네. 난 주식,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돈이 없네 할 정도로 거덜이 나서 이제 포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선수들끼리 놀아볼까 하고 노는 거죠. 왜 개미털기라고 하느냐. 제가 부산행 마지막 그 장면 이야기하잖아요. 기차가 막 갈 때 좀비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늘어지면 앞으로 가던 기차가 어떻게 된다? 점점 그 좀비들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못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왜 미국 시장에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주식시장 테마주들의 어떤 변동성은 개인 털기를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상한가 칠 것처럼 15%에 시작해서 22%까지 갔다가 다시 막 보합권으로 밀리고 그러면요. 개인들 못 견딥니다. 그럼 개인들이 이제 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흔히 개미 털기, 즉 그동안 주식시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개인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뭐 어쩌고 주식시장이 공식이 있는데 뭐 올해 주식시장에서 미쓰리가 돈을 좀 벌 것 같다. 근데 돈을 못 버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만약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렇다. 그런데 올해 예상을 깨고 개인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년 주식시장 넘어가면은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올해 들어왔던 주식시장, 테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들 다 밀어내고 좀 쌈박하게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이 참 어렵죠.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고 조금 보완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